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중요한 이론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끝났습니다. 교과서 상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근데 실력 정석에는, 이 정석 교재에는 여러분이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고급 문제들을 풀기 위한 이론들이 추가로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학습이 되냐 그렇지 않냐의 어떤 그 분기점이 여러분이 상위권이냐 그 상위권 도약을 하는데 좀 부족하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근을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운 거야. 근데 이번 시간은 이제 근을 구하는데 어떤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배울 내용은 정수근이, 근이 정수인 이런 상황에서 점점점을 구하세요. 자, 그 다음 배울 이론 다 오늘 할 겁니다. 근이 양수인, 근이 음수인,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법.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같이 이렇게 통합형으로 사고하는 연습들을 할 것이고요.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어색해.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간 초반부에 배울 정수근에 관한 조건은 더더욱 더 어색할 수 있는데 요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근의 정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뒤에 가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확장하자면요.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중간중간 나왔었죠. 부정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문자가 두 개야. 미지수가 두 개면은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연립해서 풀 수가 있는데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근 두 개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형태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부정방정식은 뒤에 가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과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으로 나눠서 배우는데 그중에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 지금 했던 이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앞에서 사실 좀 중간중간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이퀄 0. 단 A, B는 실수이다 라고 나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면은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A는 1, B는 1이다. 이런 게 이제 나온 게 실수 조건에 해당하는 부정방정식이고요. 부정방정식이란 용어를 이번 시간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거면 근이 정수 조건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근이 있는데 이 두 근이 전부 다 정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두 근의 합인데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니까 합도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정수가 되는 거죠. 이 수학적 기호는 정수 안에 들어있는 원수다. 정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와 동시에 두 근의 곱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정수가 됩니다.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이게 a분의 c니까 이게 정수가 되는 조건이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합과 곱이 정수라고 해서 두 근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정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이.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한 근은 1 플러스 i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야. 두 근의 합 정수 맞습니까? 맞죠? 두 근의 곱 정수 맞습니까? 맞죠?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합과 곱이 모두 정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건 되는 거지. 이게 모두 정수이면 합과 곱은 모두 정수가 됩니까? 요거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이런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이제 그 외에 자잘한 이론들이 나와 있어요.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는 것의 범위를 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완전 제곱식 K제곱으로 놓고 정수인 걸 활용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한다. 조심할 거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1, 2, 3을 외우는 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단계를 밟을 건데 왜 이런 단계를 밟을까?
왜 그렇게 풀어야 될까?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이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냥 인수분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구하게 되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확실하겠습니까? 근데 요 근이 만약에 정수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수는 유리수기 때문에 이 근이 정수란 조건이 있으면 무리수가 되면 안 되겠지. 루트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이 괄호 2번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가 이걸로 2번으로 풀 수 있습니다. 1번은 뭐냐? 정수근이란 말은 정수는 실수지 허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수근이 있다는 뜻은 요 루트 안이 0 이상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0보다 작으면 당연히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2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정수근이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얻게 되는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안이 제곱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분수가 될 수가 있지, x가. 그래서 이제 뭘 추가적으로 확인하냐? 합과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합과 곱까지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문제들이 지금 두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필수 예제가 그걸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봅시다. 저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정수근이란 말은 정수는 실수니까 일단 판별식 0 이상이야. 좋아. 두 번째, 루트 안이 무조건 제곱수가 돼야 돼. 요 정도만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합과 곱이 모두 정수란 조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9-6번 풀어볼게요. 9-6번, 7번이 정수근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뒤에 가서 부정방정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두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모두 정수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걸로부터 얻게 되는 식이 판별식이 0 이상 루트 안이 제곱수 이런 게 이제 같이 얻어지는 건데 자, 정수 m. m도 정수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합이 뭡니까? 2m 플러스 2 괄호 열고 요게 이제 합이잖아. 곱은 뭡니까? 2m제곱 플러스 6이니까 m이 정수라고 하면은 당연히 합과 곱이 자동으로 정수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식을 세울 수는 없네. 아까 1, 2, 3이 있었는데 3은 요 m이 정수란 말이 있는 순간 뭐 당연한 내용인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요걸 루트 안을 확인하면 d가 뭐냐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면서 이게 2m제곱 플러스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요게 제곱수가 되질 않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수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세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수. 그래서 이걸 봤더니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m 제곱이죠. 플러스 4m 이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어떤 식의 제곱이 되어야 된대.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없을까 고민하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안 배웠잖아. 그런데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만 딱 멈춰서 이제 잠깐 홀드를 해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트 안이 제곱수라는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아주 쉬운 풀이 방법은 이 문제가 두 근이 모두 정수잖아. 그럼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d 나누기 4가 뭐가 됩니까?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구하니까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다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요 식은 이렇게 만들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0 이하가 되고 아직 부등식을 안 배웠지만 우리가 앞에 판별식 공부할 때 2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잖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거야. 요 식은 m- 얼마 m- 얼마 0이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 네모나 세모가 정수가 아닌 것뿐이야. 그럼 이 네모나 세모는 뭡니까? 요게 는영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0이 되는 요 m값을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 대입해버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수나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2 플러스 루트 2 이 세모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1호부터 얻게 되는 m의 값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하고 풀었어, 지금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얻게 되니까 이것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사이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m값이 뭐가 되냐면요. 이 m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0점 얼마고 이거는 3점 얼마니까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3이거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뭘로 이용한 거야? 정수근이 아니라 그냥 2차 방정식이 실근 갖는다는 조건을 통해 가지고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해서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m이 문제에서 정수니까 세 가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 문제로 넘어가서 요 m값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왜 쓸까? 그냥 지우고 이건 좀 이따 풀 거니까. 그래서 m이 1이 되면은 x의 제곱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m이 1이면. m이 만약에 2가 되면 x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8x 2가 되면 8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4는 0이 나오고요. m이 만약에 3이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 2, 18에다 6 더하니까 24는 0이 나와서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두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인수내죠. 2, 4는 8이고 더하니까 요 x는 2 또는 4가 나오고요. 요거는 x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정수가 아니죠.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정수에서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됩니다. 6, 4, 24니까 x는 6 또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만족한 정수 m의 값, m이 1이면 그때 정수근은 2하고 4. m이 3이면 그때 정수근은 6하고 4가 나오게 되는 게 답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푼 거야. 문제에서 정수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m이 정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수란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정수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해공식 집어넣으면 이렇게 루트 안에 d가 들어가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들어있는데 요 루트가 살아있으면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제곱수라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색할 거야. 어색한데 배워야 돼요, 이거를. 알겠어요? 뭐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요게 이렇게 되고, 자, 요걸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요게 제곱수가 되는 거야. 당연히 제곱수인데 그냥 제곱수가 아니라 요 자체는 정수인 거지, 정수. 정수의 제곱수인 겁니다. 당연히 m도 정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제 푸는 건데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m도 몰라, k도 몰라 2개인 거야. 식은 몇 개 있습니까? 꼴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풀 수가 없지만 아까 말했지만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의 어떤 테크닉으로 푸는데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풉니다. 요렇게 세모 곱하기 네모는 어떤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요 세모도 정수, 네모도 정수, 동그라미도 정수 이렇게 만들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얘가 여기는 일반적으로 상수가 여기는 문자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예, 문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이 어떻게 식을 한번 변형해 볼까? 라고 하면은 2차식, 2차식이잖아. 그럼 이것다가 제곱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면은 잠깐만요. 그죠? 만들어 보면은 요 식은 이렇게 되네 지금.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되면은 제곱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어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는 k의 제곱이 됩니다. 요거를 넘기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k의 제곱 더하기 m-2의 제곱이 됩니다. 아, 이거는 이런 꼴로 만들지 못했네.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좀 다르구나.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은 한쪽을 상수로 만들어 놓고 한쪽을 이렇게 곱으로 만들어서 요 상수의 약수가 얘 또는 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거야. 이 값이 3이면은 여기는 1 또는 3 또는 여기가 1 또는 3 또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요게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게 지금. 근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또.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 세모랑 네모를 더한 게 동그라미인데 역시 이게 상수인데 정수인데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봤더니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요 상수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요 값이 제한적이야. 예를 들어서 요 값이 3이면 얘는 0, 3, 1, 2, 2, 1, 3, 0밖에 없는 거야. 아,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상수, 하나는 예쁘게 정리한 식으로 만들어서 이 부정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요. 2가 되는 방법은 이거 제곱이잖아. 뭐 0하고 2,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근데 m-2의 제곱이 2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왜?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이 값이 m-2는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m이 정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게 뭡니까? 요 값이 1이고 요 값이 1이거나 뭐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둘 다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얻어지는 게 m-2의 제곱이 1이니까 얻게 되는 n값은 1이거나 얻게 되는 n값은 3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1이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3이면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이고. 그래서 이제 이 m을 얻었지. 이걸 여기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는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고 아까처럼 2, 4, 4,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방법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근이라고 나와 있고 그게 실근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운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다. 됐니? 자, 9-7번 해보겠습니다. 자, 9-7번 동일한 문제인 거야, 지금.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야. 뭐 앞에 풀었던 것처럼 이거 판별식 구하면 b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거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m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거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 값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구해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입니까 이거? 미안해요. 쏘리. 자, 이 식의 판별식이 이거잖아, 지금이. 쌤이 헷갈렸어. 이거 판별식이 이건데, 이 판별식이 언제나 0 이상이 돼야지만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야. 요거를 만족하는 걸 아까처럼, 근해 공식에 집어 넣어가지고, 요 식이 능령이 되는 걸 찾아가지고, 이 식을 m-세모, 요거 m-네모로 찾아갖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0 이상이잖아. 아까랑의 차이점은 요 앞에 개수가 음수였는데 이건 이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걸 만족하는 m에 보이는 m이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이 네모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답이 아까처럼 얼마랑 얼마 사이가 아니라 얼마보다 큰 거 전부다. 얼마보다 작은 거 얼마 이게 무수히 많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아까처럼 m이 1일 때 1, 3일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아까는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했으면 됐잖아. 이 경우는 예, 근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d를 구하는데 이거 아까 m의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3이 나왔잖아 지금. 근데 이게 분명히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제곱수가 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해 공식 집어넣었을 때 이 루트 안이 제곱수가 안 되면 이 자체는 무리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수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자 이거 아까랑 비슷해요. 요거 m-3의 제곱 그죠? 그 다음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m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2 이퀄 k제곱이 되고요. 10이 넘기면 요 식은 m-3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은 12가 나오면서 이 식은 m-3 플러스 k 또는 m-3 마이너스 k는 12가 나오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m도 정수고 당연히 이것도 역시 정수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족하는 m의 값 구하는데 이게 12가 되니까 12가 될 수 있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지. 얘가 1이고 12 조금 많습니다. 1이고 12 여기가 뭐 2이고 6 3이고 4 4이고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쭉 나열해서 여러 개씩을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푸는 과정이 당연히 아주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부정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문자는 두 개니까 이거를 바로 답으로 쉽게 얻을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이걸 하나씩 다 따져보면은 반드시 문제는 풀립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풀었는데 뭔가 찜찜함이 남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있어요. 그 있는 게 바로 부정방정식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 부정방정식 중에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다시 말하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잘 보세요. 요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 맞습니까? 그치? 그럼 봐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 맞습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m 플러스 1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뭘 찾고 싶어요? m을 찾고 싶잖아. m을 찾고 싶은데 이런 형태인 거야.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알파 몰라, 베타 몰라, m 몰라. 3개 모릅니다. 식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답이 나오질 않아. 하지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 m도 정수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다 외우기 때문에 사실은 식 2개, 정수 조건 하나에서 총 3개의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이 좀 눈에 가시처럼 보이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더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풀면 됩니다. 두 근이 정수니까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고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정수 곱하기 정수 이퀄 정수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보자.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되니까 한쪽에는 알파 한쪽에는 베타가 있어야지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파 항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야지만이 분배 법칙 했을 때 알파가 나오고요. 베타 항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1이 있어야지만이 베타 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개하면 뭡니까? 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식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의 양변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좌변이 얘가 되고 우변이 얘가 되는 거죠. 이거를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12보다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만족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곱이 3인데 둘 다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 되는 방법은 얘가 1,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3,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1 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호부터 얻게 되는 알파하고 베타가 뭐가 되냐면은 자, 알파 플러스 1이 1이니까 알파는 0, 베타 플러스 1이 3이니까 베타는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거 3이면 요 값은 2가 되고요. 네, 요 값은 0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가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m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m을 구하는 방법은 요 m 어떻게 구하죠? 아, 이거 m을 구하는 방법은 1에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걸 이렇게 할 거냐? 요걸 할까? 그러니까 m은 2개를 곱한 다음에 2를 빼면 되네. 그래서 2개를 곱한 다음 2를 빼니까 m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2개를 곱한 다음 2를 빼니까 m이 얼마가 나옵니까? 곱하면 8이니까 7이 되는 거죠.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만족한 m은 마이너스 2라고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쉽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는 무슨 개념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을 푸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던 내용을 익히십시오. 꼭 2단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부정방정식 할 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급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론들이에요. 됐어요? 자, 조금 어색하지? 정수조건이 어색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방금 그 정수조건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은, 하지만 엄청 어렵지는 않은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근이 양수냐 음수냐, 다른 부호,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냐, 이런 근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과 계수 관계랑 밀접 관계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니까 반드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네. 두 근이 모두 양수네.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러니까 실근, 뭐 허근 또는 뭐 정수근 이런 걸 떠나가지고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실수인 거야. 여러분들 허수 단위 i는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런 게 없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봐야 돼. i는 2i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등호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쪽 왼쪽이 같냐 다르냐를 보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i와 2i는 어느 게 더 큽니까?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등호는 똑같으면 돼. 부등호는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를 판정해야 되는데 크다 작다의 판정은 오직 실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대소 판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소 판정은 무조건 실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마치 뭐냐면요. 얘가 수학적이지 않긴 하지만 자, 봐봐. 수학적이지 않긴 하지만 잠깐만. 먹는 걸 예를 들면은 이건 뭐냐면은 쌤이 맥도날드 햄버거 중에서 상하이 예전에 이름이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였고 요즘 이름은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인가 하여튼 그 치킨이 들어가는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 그럼 이런 거지. 그 햄버거 2개에서 1개를 빼면 햄버거 하나가 남으니까는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호는 그냥 같은지만 판정하면 되는 거야. 반면에 부등호는 이런 거야. 햄버거 2개랑 햄버거 하나가 어느 게 더 좋냐 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호한 거지. 뭐 가격을 놓고 보면은 맞겠지만 햄버거 2개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속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대소 판정은 숫자의 대소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숫자가 아닌 이상한 것들은 판정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빅맥이 좋냐, 그 상하이 뭐 버거 좋냐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게. 하지만 같은지 다른지는 판정할 수 없는 거야. 허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이 딴 데서 했는데 양음의 판정, 양수 음수의 판정은 대소 판정인 거야.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됐습니까? 따라서 이게 양수, 음수란 말을 쓰는 순간 이 1, 2, 3번은 전부 다 판별식이 0 이상, 다시 말하면 실근이 아닐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그지?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야. 그러면 이건 이거 똑같습니다. 합도 양수고요. 곱도 양수인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합과 곱이 양수가 된다는 말이나 합과 곱이 양수가 된다는 말이나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두 근이 모두 양수 안에는 판별식이 0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조건이 여러분 문제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요. 또는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근을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아, 두 근이 양수인 거 모두 확인이 됐구나. 이런 것들. 봐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이거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풀 필요가 없이 두 근의 합 양수 맞습니까? 그죠? 2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죠. 곱 양수 맞습니까? 2분의 2 양수 맞습니다. 합과 곱이 양수이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9에서 16을 빼면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을 구하는 건 되게 깝깝하잖아. 하지만 합과 곱이 양수고 그 다음에 판별식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자, 되겠죠?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건 뭘까? 똑같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것은 합분 음수, 곱은 양수. 음수 곱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 요 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뭐 증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x-알파에 x-베타가 이게 두 근이고요. 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란 뜻이야. 양수란 뜻인데 그 양수라는 상태가 잠깐만. 두 근이 모두 양수.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 증명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필요 충분 조건 안 배우는데 요게 지금 의미가 얘이면 얘가 성립한다는 뜻이고 얘이면 얘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건 되게 쉽네.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얘가 성립합니까? 오케이 됩니다. 왜? 양수니까 더하면 양수.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 오케이. 아까 이거 설명했던 게 됩니다. 이제 거꾸로 요거 증명은 이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합이 양수이고 곱이 양수이면 양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합이 양수, 곱이 양수니까 합이 양수이고 곱이 양수이면 근데 곱이 양수가 되는 운명은 양수이거나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 합이 양수이거나 합이 양수이거나 합이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 안 되는 거야. 따라서 합이 양수이고 곱이 양수인 상황은 무조건 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증명이죠. 그러면서 판별식은 0 이상까지 포함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란 뜻입니다. 그럼 이런 조건인 거지. 당연히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이거는 자 크다가 됩니다. 등호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니까 두 근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양수일지 음수일지. 그러나 확실한 거는 알파, 베타가 뭐가 됩니까? 0보다 작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오직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요? 자, 이 값은 무조건 양수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0 이상인 거지. 근데 요것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우리가 지금 확실한 건 두 근에서 다른 부호면 곱이 음수인 거 맞죠? 근데 알파, 베타가 수학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분의 C가 음수라는 것은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이거나 또는 이게 음수이고 양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AC도 무조건 뭐가 됩니까?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이 값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0 이상인 거에다가 0보다 큰 걸 더하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만 있으면 자동으로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굳이 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심심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론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고급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자,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아까 뭐라고? 합도 양수, 곱도 양수,
끝이 아니죠. 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죠. 합이 양수, 곱이 뭡니까? m 플러스 5입니다. 합이 양수, 곱이 양수. 되겠어요? 그러면 요걸 풀면은 m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고, 요걸 풀면은 넘기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요걸 풀게 되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 사이가 나오는데 요게 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추가로 들어갑니까? 일단 두근이 있어야지, 그 실근이 있어야지만이 양음을 판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식은 판별식 b의 제곱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요 값이 언제나 0 이상이 돼야 되고, 따라서 m의 제곱 4m 4m 사라지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4, 5, 20이니까 마이너스 16.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거 2차 부등식 푸는 거 우리가 앞에 나왔죠. m-4의 m 플러스 4가 0 이상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그래서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뭘 만족하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기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요걸 만족하는 범위는 이게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 영역이 답이 되는 거야. 요걸 만족하는 범위는. 그러면서 자, 합이 0보다 크다를 통해 갖고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다는 여기 포함하지 않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m은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는 여기 있죠. 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돼서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인 거 어디 겁니까? 1번하고 똑같죠?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의 차이는 나머지는 똑같고 요것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딴 거 다 똑같고 요 부분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을 모두 만족하는 건 뭡니까?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크니까 그렇죠. 요 부분이 답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등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방정식을 푸는데 부등식이 되게 많이 나오지. 2차 부등식도 나오고 연립 부등식도 나오고 중학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는 배웠겠습니다만 2차 부등식 같은 건 안 배웠지만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뒤에 할 거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3번. 지금 칠판 깨끗이 지웠습니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건 되게 쉽잖아. 아까 뭐였습니까?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두근의 곱이 음수이다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거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이 뭡니까? m 플러스 5야. 이게 음수기 때문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9-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우와, 몹시 복잡하다, 그치? 이거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의 m.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네. 뭐야? 뭐니 이거? 이거 뭐니? 자, m-5 m 플러스 2의 x. 그지? 자,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플러스 인수를 또 냅니다. m 6, 38이니까 m 플러스 6에 m 마이너스 3은 0. 네, 그래서 뭐 m하고 x가 섞여 있지만 질문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십시오. 자, 1번.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 걸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 뭐만 알고 있습니까? a분의 c,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m 플러스 6에 m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 이건 뭔 소리야? 음의 실근의 절대값, 그러니까 값이 음수 서로 다른 보니까 뭐 음수 나오고 양수가 나오는데 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식으로 세울까? 아,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니까 어쨌든 두 개가 다 더하게 되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데 이걸 더하게 됐을 때 음의 실근 절대값이 크니까 더한 값은 0보다 작다가 나온다는 말이구나. 그럼 이 식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요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이. 요거. 마이너스의 괄호 열고 n-5에 n 플러스 2가 되는데 요게 0보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요걸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걸 풀면 되겠고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입니다. 뭐 위에 건 쉽죠? m은 큰 것과 작은 것 사이니까 마이너스 6하고 3, 4, 2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 그래서 m은 5보다 크고 또는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수직선에다가 표현해보면 여기 m이에요, m이 마이너스 6이야. 여기가 3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되는 범위가 이걸 만족하는 범위고, 그 다음 이 아래쪽 범위는 m이 5보다는 크다 또는 m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가 돼서 이 하얀색과 빨간색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 정답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m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머리 좀 아프기 시작합니까? 괜찮아요? 자, 마지막 문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니까 당연히 얘를 만족하는 거지. 알파, 베타가 음수이다. 그러면서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 없고. 근데 두 개는 절대값이 같아. 그러면 양과 음이 절대값 똑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란 뜻이야? 0이란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의 n-5에 n 플러스 2가 0이란 뜻이야. 여기 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n값이 얼마입니까? m은 5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5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므로 정답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필수 예제에 해당하는 이론편 부분을 오늘 마무리했는데 좀 어려운 어색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쉬운데 요거를 정수근 조건, 실수면서 양인 조건, 음인 조건, 하나는 양.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 요게 이제 중학과정의 2차 방정식과 고등과정 2차 방정식이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웠잖아.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또 나온단 말이야. 심지어는 2차 방정식이 우리 수학 상편의 한 반을 차지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을 배우는데 왜 고등과정에서 또 배울까? 2차 방정식은 동일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자유롭게 주물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고등학교 배우는 겁니다. 일단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